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해경이 해상사고 발생을 대비해 위기 대응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해경을 독립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어 위상 회복의 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프가 내려오고 구조 전문가들이 고립자와 표류자 구조에 나섭니다. 여수 오동도 앞바다에서의 재난 상황을 가정해 전문적인 위기 대응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최근 해경은 전국적으로 사이버 테러 대응 훈련과 화학물질 해상 유출 사고 대응 훈련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며 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해양경찰청이 해체된 이후 안전 관련 현장 조직과 수사 기능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해경.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점에 주목해 소방과 해경은 다시 독립시킬 계획이라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재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는 그 시스템으로서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하면 소방과 해경은 다시 독립시킬 계획입니다. 지난달 실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10명 중 8명은 해양경찰청 해체로 안전이 강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경 내부에서도 해체 후 지휘체계 중복으로 비상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수사 기능도 위축됐다며 제대로 된 해경의 역할과 복원을 기다리는 분위기입니다. 해경청 해체 이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해경청 복원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경이 독립외청으로 분리되면 어느 부처에 소속되느냐는 문제와 과거 해양경찰청 시절 드러났던 과도한 수사나 방만한 경영 등에서 변화를 이뤄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최소리입니다. 여수시가 웅천택지지구 내 대규모 이마트 판매 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 민원을 불허했습니다. 주식회사 이마트는 지난 3월 여수 웅천택지개발지구 내 1,200여 제곱미터에 대규모 판매 시설을 짓는 내용의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인근 지역의 심각한 교통체증 유발과 창고형 할인 매장의 부정적 영향 때문에 지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해 공익상 건축 행위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신청 지역 인근에 정부 거점형 웅천마리나 항만 개발지구가 있어 앞으로 숙박시설과 부대시설도 건립돼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낙연 총리 지명으로 전라남도가 김갑섭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어제 김 대행이 여수를 방문했는데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지역 출신 도지사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지사의 국무총리 지명으로 전남도는 김갑섭 권한대행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도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김 권한대행은 동북권 첫 방문지로 여수 엑스포장을 찾았습니다. 2017 여수 광양항 활성화 포럼에 참석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여수 광양항 허브항 구축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여러 기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금의 흐름을 바꿔보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도 광양 여수항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큰 변화가 있을 거로 믿습니다.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전남도 수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로 새롭게 뽑게 됩니다.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함합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과 조충은 순천시장, 국민의당은 주승용 전 원내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동북권 외에는 민주당 도당위원장 이계우 의원과 장만채 도교육감이 후보군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도지사는 취임과 함께 동북권 강화를 위해 동부출장소를 동부지역 본부로 승격했습니다. 하지만 민선 1기 허경만 도지사 배출 이후 포스트 이낙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동북권 정가. 앞으로 민심이 어떻게 작용할지 지역 정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 광양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4차 산업 기술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여수에서 열린 여수 광양항 활성화 포럼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동명대 우종균 교수는 여수 광양항의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서대학교 송계의 교수도 사물 인터넷과 자율주행 차량 등의 4차 산업 기술을 여수 광양항에 적용하면
연간 20%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3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반쪽으로 치러지던 5.18 기념식이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이념 갈등의 상징이었던 5.18 기념식이 국민 통합의 장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미리 보는 기념식, 송정근 기자입니다. 4년 만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올해 5.18 기념식은 참석자 규모부터가 다릅니다. 지난해에는 3천여 명 정도였지만 올해는 1만 명이 넘게 참석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2.28과 3.15, 4.19 등 민주화운동 역사의 주역들이 함께하고 세월호 4.16년대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보수 정권에서 보훈처가 맡았던 경과보고는 다시 5.18 단체가 맡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할 5.18 기념사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후보 시절 5.18 진실규명과 왜곡금지 법제화, 헌법전문수록 등을 직접 공약했던 만큼 기념사에 각별한 의지를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5.18 정신계승,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으로 정한 올해 기념식 주제는 이런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기념식의 백미는 임을리한 행진곡 재창입니다. 기념 공연에 초청된 가수 전인권 씨의 선창으로 만여 명의 참석자들이 목청껏 노래를 부르는 장관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무대에 올라 전인권 씨, 그리고 노래의 작곡가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전인권 씨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즐겨 불렀고 촛불 집회에서 불렸던 노래 상록수도 기념 공연에서 부를 예정입니다. 촛불에서 5월로, 그리고 정의를 향한 통합, 이런 메시지들이 담기게 될 5.18 기념식은 갈등으로 파행했던 최근 몇 년 동안의 기념식과는 판이하게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순천 로컬푸드 직매장이 30억 원의 연매출을 기록하는 등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400여 명의 지역 농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순천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난 1년 동안 13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전체 매출액 가운데 28억 원을 농가에 전달해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로컬푸드 직매장은 오는 10월 조례호수공원에 2호점을 열어 지역 농축산물의 판로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도의 섬은 우리 전통 풍습의 보고입니다. 옛 매장법인 초분도 그중 하나인데요. 선조들이 초분을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박영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육지에서 100길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완도 청산도. 양지 바른 곳에 이형으로 휘감은 초분이 눈에 띕니다. 길게는 3년 동안 주검을 바로 땅에 묻지 않고 임시로 안치하는 빈장의 한 형태입니다. 선산에 이럴 때는 우리 우구로 있던 할아버지 아버지랑 묻혔을 거 아니야. 그 지금 그러면 갖다 묻죠. 초분은 돌무더기로 재단을 쌓는 게 첫 번째 작업입니다. 만들어진 재단 위에는 꺾어온 소나무 가지들을 올려놓습니다. 아무나 두지 않는 데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돌무더기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솔잎을 얹습니다. 방충 작업이나 방충이나 또는 완충을 하기 위해서. 이어 새끼줄과 멍석이 깔리고 망인을 떠나보내는 서글픈 곡소리와 함께 관이 안치됩니다. 안치된 관은 멍석과 새끼줄로 묶어 고정하고 볏짚으로 엮은 이형을 덮고 비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초가 지붕을 얹듯 용마름을 올리면 초분이 완성됩니다. 초분은 육신을 조금이라도 더 지상에 두고 싶었던 마음과 뼈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 등 선조들의 관념이 혼재된 매장법입니다. 일제강점기 초기까지 전국적으로 흔했던 매장법인 초분은 점차 사라졌고 지금은 청산도 등 서남의 일부 섬에서 형태만 겨우 찾아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순천 아랫장이 시민들의 창작과 창업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순천시는 아랫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코리아랩 지역에 선정돼 해마다 국비 등 25억 원씩 5년 동안 모두 12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콘텐츠 코리아랩의 거점 센터를 풍덕동 아랫장 곡물창고에 생활 밀착형 열린 공간으로 설치하고 IT 기술과 문화예술, 생태와 DIY를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수시 오동도 앞바다에서 해양 오염이 발생해 해경이 방제 작업을 펼쳤습니다. 여수 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10분쯤 여수시 오동도 방파제 북동쪽 1.5km 해상에서 1km에 이르는 흑갈색의 기름띠가 발견돼 방제정과 경비함정, 선박을 동원해 5시간 만에 방제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오염 사고의 원인과 기름 유출량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앞두고 유휴지에서 재배된 동계 사료 작물의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고흥군은 관내 60여 곳의 농가를 중심으로 전체 논면적의 40%를 차지하는 3,900여 헥타르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다며 올해 10월까지 수확을 마무리해 사료비 증가에 따른 축산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또 올해 51억여 원의 사업비를 농가에 조기 지급해 조사료 생산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겨울철 유휴 농경지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광양 지역 교통문화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우수도시 평가에서 인구 30만 명 미만의 전국 50개 자치단체 가운데 13위를 차지해 전년도 32위에 비해 19계단 상승했습니다. 교통문화지수는 각 지역의 운전 행태와 교통안전 등을 분석한 수치로 광양시는 이번 지수 상승을 토대로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캠페인을 통해 올해 5위권 이내로 교통문화지수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생계형 체납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순천지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생계형 체납자의 신용회복과 재활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체납자에게 금융채무 조정과 개인회생, 취업 알선 등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재활 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봄철 여수를 찾은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봄 여행 주간인 지난달 29일부터 16일간 여수 관광객은 모두 124만 명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봄 여행 기간 열린 여수 거북선 축제 관람객은 지난해보다 20%가 증가한 40만 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봄 여행 사진 이벤트와 여행 주간 할인, 섬마을 에코투어 등 다양한 여행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더웠던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 28도, 대구 29도까지 오르는 등 계절을 2달가량이나 앞서가겠고요. 어제는 선선했던 동해안도 오늘은 속초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자외선도 강하겠는데요. 오늘 자외선 지수가 전남 해안 일부와 제주도는 매우 높음, 그밖에 전국에서는 높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볕이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오존 농도도 짙어지니까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